강국 대한민국. 다양한 환경과 사용자를 배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웹 접근성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장선영 대표. 실제 사용자를 위해서 편리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웹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선영 대표의 성공 신화. 더불어 함께 유익할 수 있는 IT 세상을 꿈꾸는 장선영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CEO 자서전 정민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불편함 없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해 기기를 제어해야 하는 컴퓨터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에 제한을 느끼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어떤 사용자들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 바로 웹 접근성인데요. 2008년 우리나라도 웹 접근성이 법제화되면서 이 분야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릴 CEO 장선영 대표가 바로 대한민국 웹 접근성 분야의 1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분야에서 남다른 노하우로 성공을 이룬 그녀의 성공 스토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990년대 중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낸 장선영 대표. 그녀는 대학에서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며 평범한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장선영 대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모니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6년 오랫동안 가구를 만들던 가구장인 아버지의 사업 보도로 가구 공장과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장선영 대표의 가정 형편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 고민을 한 장선영 대표. 어떡하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아무래도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직접 등록금을 벌어야겠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다행히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조립,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이 많았고 재능을 인정받았던 것을 살려 한 대기업의 컴퓨터 오퍼레이팅 관련 계약직을 하며 대학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7시까지 회사에 나가서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일찍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저녁에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사실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나에게 또 희망적인 생활이 올까? 예전에 좀 풍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막막함이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낭만만을 꿈꾸던 철없는 여대생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장선영 대표의 미래는 바뀌어가게 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컴퓨터의 세계로 들어온 장선영 대표는 졸업 후에도 중소 IT 회사를 거쳐 YBM 시사닷컴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게 되죠. 웹 퍼블리싱과 기획에도 관심이 많고 기획력에도 능력을 발휘했던 장 대표. 회사에 출근하면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오직 프로젝트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전화 안 받고 뭐해? 혼자만 일해? 지금 마감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데? 내일 프로젝트가 오늘 마감이어가지고. 괜찮네? 너보다 나은데?
제가 YBM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웹디자이너로서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고 싶기도 했고요. 가장 열심히 했던 때였고 또 위에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관계자분들이 좀 칭찬을 해주시면 굉장히 뿌듯했고 또 더욱더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초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유복했던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시작했던 컴퓨터 오퍼레이팅은 그녀를 IT로 입문하게 했고 졸업 후 웹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장선영 대표는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만지는 데 능숙한 재능에 열정이 더해져서일까요? 웹 디자이너를 넘어서 기획까지 웹 분야에 있어서 그녀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점점 영역을 확대하던 그녀에게 더욱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2001년 그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단조롭고 매번 반복되는 회사 일보다 다양한 일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계속 안주하면서 사는 것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엄마, 제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는 사업 같았어요. 무슨 사업은 사업이야. 마음 편하게 취직하든가 씩 가라니까. 이 사업이 비전이 진짜 좋고요. 앞으로 온라인도 확장될 거라고요. 실패하면 어쩌려고. 여자가 사업하기 만만치 않은 세상이야. 엄마, 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사업한다고 하면 나 너 안 볼 거야. 엄마, 엄마, 엄마.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저한테 어머니가 큰 멘토였고 늘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그래도 격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결국에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분이 어머니고 처음에 많이 물론 고민하시고 걱정 많이 해주셨지만 어머니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제가 아마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재교육원에서 쓰는 영재교육원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기로 해서 영전 씨가 국어 부분 해주시고요. 주영 씨는 수학 교육 부분 해주세요. 인정받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사단법인이었던 대형 영재교육원의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장선영 대표가 진행하던 온라인 콘텐츠 사업은 전국의 유치원과 콘텐츠 계약을 하는 등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재교육의 콘텐츠를 온라인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가로서의 꿈을 꾸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첫 발을 내디딘 장선영 대표. 비전을 확신하며 과감히 뛰어든 사업을 위해서 장선영 대표와 동료들은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발판으로 온라인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죠. 성실함과 열정만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업. 장선영 대표에게도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순탄해 보였던 대형 영재교육원과 함께 진행하던 온라인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였을까요? 일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약속한 계약 비용은 결국 지급되지 않았고 뒤늦게 원장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장 대표 회사뿐만 아니라 전국 유치원에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하려던 다른 영재교육원과 인쇄소 역시 연쇄적인 부도와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해당 영재학원 선생들조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원장을 고소했었습니다. 결국 계획된 사기임을 알게 된 장 대표.
디자이너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자격이 없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 또 같이 그만두고 나와서 시작했던 디자이너들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막막했고 또 창업을 너무 일찍 했나 보다 이런 후회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심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죠? 아무래도 나 사기당했나 봐. 직원들 월급도 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선영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만 잃지 않으면 돼. 월급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하지 마.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을 거야. 부모님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챙기라고 끊임없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섣불리 사업을 시작한 후 사기를 당하면서 인생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한 장선영 대표.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듯 이 위기는 장선영 대표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웹 접근성 분야와 만나게 된 것이죠. 사업 실패 후 장선영 대표는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은 채로 웹 에이전시의 웹 디자인 제작 사업을 맡아 있지만 장선영 대표는 좀 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웹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빛조차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장 대표에게 이 세계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7가구 중 1가구 정도에는 장애인이 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모두 후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웹사이트를 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하는 일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웹 접근성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이 보편화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장애 및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이 웹 환경에 보편화되지 못하던 시기. 2008년 한국도 장애인 차별금지 법령에 따라 국제 지침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그 웹발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컨설팅 영역을 하면서 그 웹 접근성이 그 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걸 파악을 해서 그때 2003년부터 웹 접근성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웹을 만드는 것이 웹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웹 접근성 관련 연구와 교육을 시작. 당시 웹 접근성에 많은 활동을 하던 교수님을 찾아 숙명여대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장선영 대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웹 접근성. 장애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이나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제시되는 개념이 웹 접근성입니다. 장 대표는 평생의 비전으로 여겼던 봉사를 이곳에서 찾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2012년 그녀는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 주식회사 SNC랩으로 웹 접근성 컨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웹사이트 구축 및 작업 전 웹 접근성 사전 진단을 수행하여 개선 가이드에 따라 사업을 진행, 다양한 기술 지원이 가능케 했고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고 제작자를 위한 교육 역시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2010년부터 ICT 정보 격차 해소와 편리한 웹 사용성 연구를 위해 웹 접근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SNC 랩. 관련 학회에서 모바일 접근성 평가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발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노력해오며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직접 SNC랩 컨설턴트 분들과 같이 이 작업을 하면서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다시 맞춰서 서비스의 정확도를 좀 올리는 역할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는데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모바일로 웹을 이용할 때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스크린 리더는 콘텐츠를 선형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만 하는데요. 장선영 대표는 지금 현재 다양한 모바일 접근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영역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웹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장선영 대표의 SNC랩은 지금까지 많은 웹 접근성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지금도 한국인터넷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웹 접근성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상당히 미비한데요. 웹 접근성은 서비스 운영자에겐 추가적인 부담으로 여겨지기 쉽사. 그녀는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에 시각장애인들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는 어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측면, 어떤 선택권의 측면하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쪽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용성을 개선하는 거는 그 시각장애인들 당사자의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아주 좀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기존에 오랜 시간 웹 접근성 컨설팅 분야를 계속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웹 사용성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의 편리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웹사이트는 상향 편중화가 돼 있고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지만 실제로 웹사이트 만들 때 이런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웹 사용성 분야에서의 테스트 전문 회사로서 계속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웹 접근성은 다양한 환경과 사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사용자 중에 불모지나 다름없던 웹 접근성 분야에서 실력을 다지고 웹 사용성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장선영 대표. 웹 접근성의 보편화를 위해서 그녀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성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특히 스마트폰 확대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작은 화면의 사용성은 계속 고민거리인데요. 웹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웹 개발사와 고객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웹 접근성 분야의 선두주자로 2015년 서울 라이징 스타 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한국산학연합회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 선정, 2012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에 빛나는 장선영 대표의 SNC랩.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지만
대한민국 웹 접근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장선영 대표. 그녀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해온 일을 토대로 해서 가장 편리한 사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직원들과 함께 편리한 웹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에센시랩의 최종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웹 접근성 분야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도전하고 있는 장선영 대표. 20년 가까이 웹 분야에서 일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지금 불모지나 다름없던 웹 접근성 분야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려가 아닌 더 편리한 서비스라는 인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날까지 더욱더 활발하게 웹 접근성 분야를 알리고 개발하는 그녀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그녀의 열정만큼이나 웹 접근성 분야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CEO 자서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